오늘은 매우 실용적인 내용으로 비타민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을 섭취하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숙면을 취하도록 저녁에 비타민을 복용하라고 조언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깨어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비타민을 복용하라고 조언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졸음이 온다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복용 시간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의 흡수와 효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비타민의 흡수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복용하면 약간 더 잘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지용성 비타민은 스스로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MCT 오일과 함께 제공되거나 때로는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함께 제공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단식을 하고 며칠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타민을 복용하면 충분히 흡수됩니다. 그러나 비타민과 함께 약간의 지방을 복용하면 조금 더 잘 흡수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1 및 K2를 포함합니다. 대구 간유에는 비타민 A, D,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이 세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양소는 모두 오일과 함께 복용하면 더 잘 흡수됩니다. 대구 간유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대구 간유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비타민이 포함된 오일입니다. 그러므로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구 간유는 잠들기 전보다는 하루 종일 언제 먹어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일부 지방을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되는 것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비타민 D3와 같은 몇 가지 예외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더 잘 자게 해주는 비타민 D3. 때로는 잠들기 직전에 비타민 D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복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에 이미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지방과 K2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의 경우 토코트리에놀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토코페롤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토코트리에놀과 토코페롤의 혼합체는 권장하지 않으며 토코트리에놀 복합체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인 카로티노이드, 설포라판, 플라보노이드 등이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첨가하면 이러한 식물성 영양소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자화가 혼합이나 커큐민이 함유된 허브와 같은 식물성 영양소를 복용한다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지용성 영양소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어 좋습니다. 밀새싹 주스 분말도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면 카로티노이드 및 기타 식물 영양소를 약간 더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취침 전에 복용하면 잠을 더 잘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를 언급하고 있지만 언제나 예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복용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비타민을 복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됩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복용하면 좋은 것들은 베타인 염산과 같은 소화 효소입니다. 베타인 염산은 소화제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것은 산화제입니다. 따라서 항상 식사 바로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소화 효소와 같이 소화를 돕기 위해 효소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사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효소를 식사 후에 복용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베타인 염산을 식사 후에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하는 강제적인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 중간에 복용하기도 합니다. 복용을 제한하는 유일한 경우는 이미 위산이 너무 많거나 위궤양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산을 더 추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권장하지 않습니다. 담즙염, 옥스바일 또는 담즙 포함 제품에 대한 한 가지 점은 식사 후 바로 섭취하면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로 위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전에 담즙염을 복용하면 음식이 알칼리화되어 소화에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위산을 더 많이 추가해야 합니다. 즉, 산화제 및 산화제 화합물인 베타인 염산을 추가하여 위산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규칙은 식전에 베타인 염산을 섭취하고 식후에 담즙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활성탄이 있습니다. 해독을 하려면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독소를 흡착하는 물질인 벤토나이트 클레이가 있습니다. 개별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트립토판을 복용하는 경우 식사와 함께 복용하면 다른 아미노산들과 경쟁하여 효과가 상쇄됩니다. 따라서 아미노산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네랄도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복용한다는 것은 사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한다는 것인데 식사와 함께 복용하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미네랄을 흡수하려면 일정 강도의 염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산이 다른 음식으로 희석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미네랄의 흡수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에는 어떤 것을 복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잠들기 전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와 함께 칼슘을 복용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알칼라이저이며 일정한 정도로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복용하세요. 그 이유는 다리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거나 수면을 돕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아직까지 깨어있는 상황이라면 칼슘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칼슘은 그 밖에도 섭취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으며 특히 폐경 후 여성들은 심장 발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신체를 이완시켜주며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나 초유를 처음 복용하는 사람들은 첫 몇 번의 복용 후 해독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히스타민 수치를 증가시켜 졸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복용하면 수면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비타민 D3는 잠을 잘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심장 리듬에 매우 중요하며 시차로 인한 피로와 일주기파를 제어하는 시계를 재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전에 비타민 B1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과도한 생각과 분석으로 인해 잠을 잘 못 자는 경우에는 천연 비타민 B1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비타민보다 천연 비타민 B1을 추천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독 효과가 있는 허브도 수면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항염증 작용과 피로감을 유발해 잠을 자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화과 추출물인 DIM과 같은 해독 효과가 있는 허브가 있으며 간 또는 신장 해독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점심이나 하루의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화과의 농축 버전인 DIM은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사이다, 식초에 관해서는 아침 공복 혈당을 도와주고 싶다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물에 조금 섞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지만 애플사이다,
식초를 섭취하면 아침 혈당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플사이다, 식초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올렸습니다. 식사와 함께 애플사이다, 식초를 섭취하거나 공복 상태에서 물과 함께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물 600ml에 애플사이다, 식초, 레몬, 때로는 거기에 전해질 분말을 추가하고 많은 보충제들과 함께 마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식사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식을 위해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대신 전해질 분말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전해질 분말을 자기 전에 섭취하면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은 아침에 복용할 것을 권장하는데 반대로 저녁에 복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륨은 잠자는 동안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기 직전에 복용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잠을 잘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전해질 분말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아침에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전에 섭취하고 잘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하기 바로 전에 섭취하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삼, 마카와 같은 자극적인 허브 같은 것들은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아침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팁과 규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